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재무전공의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김영한이라고 합니다. IMBA 원호님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 비디오를 만드는 이유는요, 한 20분 정도 우리 재무전공에 어떤 수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재무는 왜 MBA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20분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 17분 되면은 여기서 제 전화에서 개가 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분 내로 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저희 재무전공은요, 우리나라의 어벤져스급의 파이낸스 교수님들이 집합해 계신 우리 자랑스러운 디파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최종범 교수님 계시고요, 안희준 학장님 계시고, 박영규 교수님 계시고요, 송교직 교수님 계시고, 서정원 교수님 계시고요, 또 한종호 교수님 계시고, 또 신영석 교수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있고요, 그리고 박흥주 교수님 계시고요, 김다혜 교수님 계시고, 오종민 교수님 계시고, 또 배경훈 교수님도 계십니다. 자, 질문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아직도 안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2021년 초반인데요, 그죠?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벼락거지라는 단어를 아직도 못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공매도에 대해서 아직도 나름 고민을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참고로 여기 이데일리 신문에 우리 안희준 학장님께서 며칠 전에 인터뷰하신 것도 나왔습니다. 공매도라는 단어조차 못 들어봤다? 계십니까? 다음 단어들이 아직도 생소하신가요? 동학개미운동, 서학개미, 게임스탑, 숏스퀴즈, 멜빈 캐피탈, 시타델, 뭐 이런 단어들이 아직도 생소하신가요? 혹시 다음 유튜브 채널들이 금시초문이십니까? 이런 책들 단 한 권도 쳐다본 적이 없거나 관심조차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까? 7번째 질문. 여러분들 지난 이제 6가지 질문들 중에서 다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비즈니스나 이런 돈에 관련된 관심이 많기 때문에 IMBA를 하시는 거고, 또 그러기 때문에 재무 전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학문입니다. 네. 그러고 나면요, 여러분들 재무를 꼭 배울 필요가 있나요? 그냥 가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7번째 질문을 거기서 연관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가치 투자를 하십니까? 가치 투자를 하십니까? 묻지마 투자를 하십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또 드릴게요. 여러분들 흔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퍼라고 들어보셨죠? 퍼가 뭡니까? 뭐 국물 푸는 겁니까? 뭐 육개장 풀까요? 네. 그리고는 또 그 투자하시는 분들 만나보면은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개미분들이죠, 그죠? 수많은 경제 채널들 막 골고루 막 유튜브에서 골라 보세요. 수도 없이 보시는데 거기서 오가는 용어들 퍼 나오고 PBR 나오고 PSR 나오고 그 다음에 PDR까지 나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러는데 그런 말씀 하세요. 퍼가 10보다 작으면은 저평가된 거니까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슨 주식을 살 겁니다. 가즈아! 막 이러세요. 근데 잠깐만요. 왜죠? 왜 퍼가 10보다 낮으면은 사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알고서 하시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가즈아! 그래서 또 여전히 막 그러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그죠? 뭔 소리인지 모르면서 그냥 전문가가 그런다니까 그러게 하자 하면은 그거는 가치 투자입니다. 가치 투자가 아니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짐 로저스 아시죠? 세계 3대 투자자로 유명하신 분, 가끔씩 신문에도 나오시고요. 그분 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셀카도 찍고, 그분 싱가포르 댁에도 제가 가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여보게 우리 김 교수, 앤디 김, 학생들한테 이거 하나는 꼭 가르치게. 뭔데요? 투자 철칙 딱 2가지일세. 그럽니다. 뭡니까? 넘버 1, buy low and sell high. 넘버 2, don't invest in what you don't know. 이럽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이건 아비트라지라는 개념하고 같이 갑니다. 기왕이면은 싸게 사고 기왕이면은 비싸게 팔아야 된다. 중간에 남겨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또 모르겠거든 덤벼들지 말하는 겁니다. 뭔가 좀 알고 덤비지
모르고서 깜깜이 투자, 묻지마 투자, 아니면 가치 투자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참 말이 쉽지, 그죠? 행동으로 옮기기 정말 힘들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공부라는 단어만 들으면 우리는 언짢아들 하십니다. 예, 그러고요. 특히나 재무 이쪽은요, 파이낸스 쪽은요, 수학적인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숫자가 들어가니까는 이거는 피라미드처럼 수학 공부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기초가 부실하면은 사상누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 참사로 이어지거나 아예 올릴 생각도 못 합니다, 위에.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배우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수학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더욱더 언짢아들 하십니다. 어느 세월에 그걸 다 이해해요. 조급해 죽겠는데. 그리고 지금 기회가 막 떠나가는 것 같은데, 버스 떠날 것 같은데, 일단은 잡고 본 다음에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라고까지 물어보십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돼요. 예. 이러니까 주식시장 이꼬르 카지노판이라고 생각하는 개미들이 많은 거예요. 더 배우기 귀찮고 인내심이 한계. 묻지마 투자와 패닉 셀링이라는, 이게 묻지마 투자의 버블이거든요. 패닉 셀링, 크래시 때 막 나가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다가 잃어버리신 분들 그 기억나시죠? 순식간에 막 주가가 빠질 때 이거 셀 버튼을 눌러도 안 팔려요. 정신없이 막 누르게 되죠. 이게 뭐 탐욕의 도가니와 공포의 도가니의 무한 반복. 도가니와 도가니. 무슨 뭐 도가니 탕집 뭐 순례합니까? 그죠? 버블과 패닉의 무한 반복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개미들은 계속 백날 가봐야 기관에 털리고 앉았는데 말입니다. 응? 우리 좀 어떻게 스마트 개미가 될 방법 없을까요? 하는 겁니다. 그죠? 공감하시죠? 예, 그래가지고 개미들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에 대한 기사가, 인터뷰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머니투데이에 보시면요, 3천만 원 들고 시작해가지고 7년 만에 아파트를 사셨다는 엄청나신 개미분 또 계십니다. 그죠? 그분이 하신 명언이 있어요. 주식 투자는 성교육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람들이 금기시하면서 주식은 할 게 못돼, 도박이야 라는 그 도가니탕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거 도가니탕이야, 도박이든가 뭐 배울 게 못돼 뭐 이러면서 이런 인식이 강한 건데요. 근데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가르쳐주고, 제대로 가르쳐주고 할지 말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삐뚤어지고 이상한 사고를 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계적인 재무관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유튜브로 귀동냥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 내 몸에 체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산 다 해보고 이런 거구나 하는 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예. 그래서 재무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목들 중에 그거는 기본입니다. 필수 기초공사가 되는 과목입니다. A, B, C, D, E, F, G 알파벳부터 하시려면, 그렇죠? 그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재무라는 분야의 기초공사, 재무의 이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학기에 화폐의 시간가치, 연금과 개인 재무 설계, 보험과 노후 설계, 그 다음에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뭐 포트폴리오 이론, CAPM 모델 뭐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서 순현가법 NPV라는 거는요, 정말 MBA 교육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 되는 일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현재 가치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과목은 서정원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과목 이제 어떤 개념들 디스커션 될지는 여기 쭉 보시면 나오죠. 그 다음부터 있는 과목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들으셔도 웬만큼 됩니다. 그 피라미드 막 이렇게 되는데 뭐 순서가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다행히도 재무라는 분야의 세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요, 투자론과 기업 재무로 크게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투자론은 개미, 기관, 외국인, 공매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 이런 데다가 갖다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개인 차원에서의 투자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펀드 매니저의 입장이 돼가지고 헤지 펀드 매니저가 돼서 투자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게 투자론의 얘기입니다. 가치 평가도 해야 되겠고요, 그죠? 회사든지 뭐든지 부동산이 됐든 회사가 됐든. 다음에 두 번째로, 그죠? 쌍벽을 이루는 개념이 분야가 뭐냐 하면은 기업 재무입니다. 이거는 CEO, CFO의 입장이 되셔가지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을 할까, 그리고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투자해야 효율적일까,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의 하우스홀드 파이낸스가 아니라 기업 차원의 의사결정이다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벤처를 창업하신다 그러면 기업 재무에 해당되죠. 그래서 어떻게 벤처 캐피탈하고 얘기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도, IPO는 언제 해야 되고 그게 개념이 뭐고, 그다음에 채권 발행이란 건 또 뭐고, 은행 빚은 어떻게 지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 여기에 들어가겠고, 투자하면은 또 뭐예요? M&A, 다른 회사를 잡아먹어야 되겠고, 내가 벤처를 창업했으면 엑싯도 해야 되겠죠. 팔아가지고 지분을 저 회사한테 팔아서 기왕이면 삼성같이 큰 회사에다 비싸게 팔아가지고 딱 엑싯 빠이빠이 하는 거, 그런 거 해보시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바로 기업 재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죠. 소유 구조가 어떻게 되며 주주와 CEO 간의 그런 관계와 게임에 관한 얘기들 여기서 다 커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레벨 과목으로는 투자론과 기업 재무 전략론이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쌍벽을 이루는 거를 커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론은 안희준 교수님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순서로 여러분들께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송교직 교수님께서 우리 기업 재무 전략론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참고로요, 우리 송교직 교수님은 재무관리의 이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네. 그리고 안희준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경영대학 학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증권학회장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재무라는 세무 분야, 이렇게 두 가지 있었지만은 그걸 또 다르게 나누는 방법은요, 한 가지는 인터내셔널이냐 도메스틱이냐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 관련된 것들, 환율, 거시경제, 이자율, 국제적인 자금 조달, 우리나라에서만 주식 발행이 아니라 나스닥 가서 상장하는 거 있죠. 또 뭐 중국 시장 가서 상장할 수도 있고요, 그죠? 국제적인 자금 조달, 그리고 외국계 은행한테 돈 구워오는 거, 아니면은 사채 발행을 해도 그쪽에 가서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것이 바로 글로벌 금융 시장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엄청 신나는 재밌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가르쳐 주실 교수님은 우리 박영규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박영규 교수님께서는요, 잠깐요, 증권 투자의 이해라는 책도 내셨고요. 그 다음에는 국제 재무, 그죠? 국제 재무, 이 책도 출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자 직강으로 들으실 수 있는 엄청 좋은 기회가 되겠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파생 상품론이 되겠습니다. 선물 옵션, 위험관리, 금융공학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요, 우리 최종범 교수님께서 여러분들께 가르쳐 주실 거고요. 콜 옵션, 풋 옵션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선도, forward, 그다음에 선물, futures 이런 것들, 그다음에는 뭐 그 블랙쇼즈 옵션 프라이싱 모델, 되게 딱 들었을 때 엄청 위압감이 드는 그 엄청난 노벨상 탄 그 모델인데요, 그죠? 그거를 물론 쉽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최종범 교수님의 그 강의 여러분들 들으시면 정말 많은 걸 또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한 가지로 재무라는 분야를 나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신고전파 재무하고 행동 재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이 어우러지면서 특히나 행동 재무가 지난 2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했었거든요. 기존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른 분야에 대한 그 말씀들은요, 거의 신고전파적 접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경제학적, 수학적 그런 이해, 블랙쇼울즈 모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경제학적 접근법, 모든 가격은 모든 정보를 반영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투자자들의 놀이터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더라 하는 거를 최근 20년 동안 막 들으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행동 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접근법, 투자자 심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행동 재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퀀트 투자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모멘텀 트레이딩이라는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또 비정형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연어 처리 같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CEO들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할 때 나오는 그 말들, 언어는 마음의 거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CEO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그 랭귀지인데요. 그거를 자연어 처리해가지고 CEO의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2분 동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서 CEO의 심리적인 특질도 추적을 해내고요. 그 다음에는 개인 고객들의 심리적인 특질도 계량화할 방법들을 그걸로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그런 테크놀로지들이 행동 재무를 통해서 발전해 왔거든요. 그걸 갖고 현업에서 활용을 한 게 바로 핀테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퀀트 투자, 초단타 매매, 그다음에 로보 애널리스트, 레그텍, 뭐 금융 감독자들이 써먹는 그런 테크놀로지, 인슈어테크,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이 뭔지를 여기서 행동 재무에서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요. 블록체인 개념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이제 행동재무뿐만 아니라 신고전파적인 그런 얘기들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걸 배우겠지만은 주로 핀테크라는 이름 하에 행동재무적인 해석들을 많이 제가 도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과목들도 들으시거나 동시에 수강하시면서 이걸 수강하시면은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핀테크의 어떤 개념들이 여기에 이제 오가게 될 건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요. 행동재무의 개념들이죠. 그 다음에는요, 네, 요거는 제 선전, 제가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으니까, 앤디 킴 해가지고 제 학부생 조교가 만들어준, 짤입니다, 짤. 네. 그렇고 이제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좀 금방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동시 수강이 가능한가? 재무의 이해 과목은 별도로 하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것들은 그 다음 학기에 동시 수강 여러 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재무의 이해는 그걸 안 들으셨다 그러면 평생에 경영학을 수업을 처음이다 그러시면 그거는 한 학기를 온전히 바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같이 못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회계 지식 얼만큼 필요한가에 대해서 물어보실 수 있는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기본 개념 필수고요. 당기순이익과 현금 흐름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회계학에서 기초 한 과목, 즉 회계와 기업 경영은 수강하셔야 되고요. 이는 재무의 이해 과목과 동시 수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학기부터는 여러분 마음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재무 이꼴 회계인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아닙니다. 회계는 주로 과거의 실적에 대한 분석 위주고 감독 당국과 투자자에 대한 감사 보고 등에 있어서 투명성과 적법성을 더 공부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무는 미래 현금 흐름 예측과 이해 현재 가치화, 이로 인한 자본시장의 다양한 투자자 행동들을 이해하는 것, 이런 것이 재무가 되겠습니다. 같은 듯 다릅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물론 다 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재무와 회계 부서가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경영 이꼬르 경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 대답은 아닙니다. 경영이 공대라 그러면요 적용된 거죠. 경제는 물리학 같습니다. 순수 학문입니다. 경영에서는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돈 벌 수 있는 모든 것을 연구합니다. 여기에 인간들이 시장을 이뤄서 움직이는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서 쓰이는 기초 학문 분야가 필요하겠죠.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경제학이 있고 심리학이 있고 사회학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재무에선 지금까지 경제학에 엄청나게 의존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하는 심리학적인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행동 재무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질문 중에 하나는 재무에 접목되는 경제학은 뭐가 있나요?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크게 거시경제, 미시경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투자론적인 거는 거시경제 좀 더 가깝습니다. 채권 가치가 얼마인가, 채권 투자 어떻게 할 건가, 이자율에 관한 거, FX에 관한 거, 인터내셔널 파이낸스에 관한 그런 투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시경제를
주축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재무 같은 경우는요, 보다 미시경제 게임 이론적입니다.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정보 게임, 인포메이션 게임입니다. 왜? 인싸와 아싸, CEO와 바깥의 투자자들은 한 가지 크게 다른 것이 기업 내부자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웃사이더들은 요 CEO가 어떤 정책을 선택하고 그러느냐에 따라서 그 바깥에서 저 회사가 좋겠구나, 나쁘겠구나 하는 거를 추론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재무 쪽에는 보다 더 게임 이론이 들어가고요. 미시경제적인 접근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거시경제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런 거에 가면 이자율의 영향력은 엄청나죠. 물론 투자론에서도 게임 이론적인 건 들어갑니다. 나중에 미시 구조라고 해서, 시장 미시 구조라고 해서 그 트레이드 하나 할 때마다 이게 정보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스터디도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단타 매매자들 이런 것들에 대한 스터디는 투자론의 영역에 해당되는데 거기엔 게임 이론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한 20분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유익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MBA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이 투자가 Positive NPV, 이 NPV를 특히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닥터 파이낸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행동재무에 대해서는 교과서를 가을 학기에 출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 학기에는 교과서가 없이 수업을 하게 될 거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 저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